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에너지 ICT 연구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한광우입니다. 먼저 오늘 2023 에트리 오픈소스 테크데이에서 발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연구 배경, 데이터 파이프라인, AI 요소 기술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에 있어서 먼저 큰 그림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측부터 에너지 생산, 전환, 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에너지 공급으로는 신재생, 원자력이 있고 화석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발전소에서 전력, 열 등으로 변환이 되고 도시가스랑 최근에 핫한 수소도 에너지 캐리어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직접 연료로 쓰이는 부분과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된 부분이 최종 에너지 소비로 활용되는데요. 여기서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 나뉘어서 소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전환 손실, 활용 손실 줄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신재생의 발전 비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화석연료의 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이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떻게 기여하냐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흐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흐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은 가능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서 있는 이런 이슈가 전환, 최종 소비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는 에너지 공급, 전환, 소비 모두 한 번에 모일 수가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 공급, 수요, 유연성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가능성을 극복할 예정이고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소비 불면멸, 효율 향상,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정성 확보에도 플러스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물 도메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분야는 에너지 프로파일이 소미 프로파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8, 90년대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패시브, 액티브 설계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패시브란 단열재 좋은 거 쓰고 샤시 좋은 거 달아가지고 집 따뜻하게 만든 기술이고요. 액티브 기술은 에어컨이나 보일러 효율 높여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30% 이상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파트에도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법적으로 신재생 공급 비율을 의무화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발전은 태양광이 가장 손쉽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이제 늘기 시작했을 때 양이 작았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양이 15% 이상이 넘어가니까 출력 차단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출력 차단이란 전기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입니다. 대낮에 전기가 갑자기 팍 피크를 치는데 이때 태양광 발전사들한테 너네 발전 줄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발전사들은 근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양광 깔아야 된다며 근데 갑자기 발전 수익을 없애. 그러면 굉장히 갈등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갈등 요소가 돼서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인데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만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는 이런 진통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연구는 P2X, Power to Everything,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연구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는 잉여 전력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사이트, 우리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는 전기를 ESS, 배터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 건물에는 50% 이상의 에너지가 이제 냉난방 열원이거든요. 그래서 열로 저장하거나 EV 충전하거나 수소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전기를 이제 거래하는 PPA 계약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필드에 들어오려면은 그게 안전해? 배터리 화재 안 나? 이런 안정성이 검증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검증돼야 되고 플러스로 경제성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 롱텀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1분 단위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원에는 굉장히 많은 PV, PVT, 태양광, 태양광열 발전들이 있고 서드파티 업체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분전반에는 모든 전력량을 센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명부와 이제 플러그부와 등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연료전지, 펌프, 밸브, ESS 등의 설비 데이터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로컬 단위에서 제어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동시성 있게 모으는 건데요. 여기는 저희는 인플럭스DB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오픈소스 DB를 활용했습니다. 시계열 DB에 특화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백업 서버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카프카라는 또 오픈소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했는데요. 이 GPU 서버가, 메인 서버가 갑자기 셧다운이 되면은 백업이 프라이머리를 받아서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메인 서버가 복구가 되면은 원복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구세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DB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2D, 3D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이 대시보드를 만들면은 연구원들의 인투이션이 좋아집니다. 아, 이 설비 잘 돌고 있네. 그다음에 고장났네. 어떻게 개선해야겠네 라는 이런 인투이션이 되고, 네,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에너지에는 견학을 오시는데 일목요연하게 좀 한 번에 그래픽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GPU 활용 딥러닝 학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학습한 모델을 저희 추론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델을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 발전 수요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시보드를 인테그레이션해서 통합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연동해서 여기서 나온 제어 신호가 실제로 필드에 있는 로컬 제어기까지 들어가는 이런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실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3D로 모델링한 이제 그래픽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비들이 여기 내부에 있는 ESS, fuel cell, 추결조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 플로우를 알 수 있습니다. 생산, 저장 및 소비 이런 분포를 알 수 있고요. 날씨가 흐려져서 그리드로부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P 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송전 계통에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다음에 2D 제어 자동화를 위한 대시보드고요. 그다음에 저희 딥러닝 만든 모델을 실제 저희가 배포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능은 좋지 않았습니다. 8%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썩 좋지 못했고, 최근에 수치 예보 모델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예보를 발전량을 예측하는데 6% 이내 성능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플럭처션이 심한 태양광 발전량도 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갖고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너네가 어떻게 신뢰도 있게 관리하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차 마스킹, 3중 마스킹을 활용하는데요. 1차 마스킹은 데이터 계측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그다음에 105도 이런 거는 측정 레인지를 벗어난 거예요. 이런 노이즈들은 필터링을 합니다. 저 1분 단위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수초마다 오든 많은 필터링, 노이즈를 필터링을 하고 정상적인 데이터만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2, 3차 마스킹은 머신러닝 연산을 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메인 널리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 개별 세대의 전력 수요를 보면은 세대 차단기가 30A짜리가 들어있는데 6.6kW 이상은 이제 아웃라이어거든요. 이런 것들 중간에 10kW, 20kW는 이제 노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BIPV 효율이 이제 18%인데 중간 20-30% 이런 것도 노이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요. 3차 마스킹은 DB 연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DB에서 데이터가 중계되다가 중계기나 게이트웨이에서 통신이 끊기면은 마지막 통신 값으로 일정한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터링 조건이 연속 스텝 조건과 스레숄드를 넣어서 이 통신이 끊긴 데이터들을 이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전체 데이터의 한 3%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필터링하지 않고 머신러닝 연산에 활용하면은 이게 다 예측 성능을 떨어뜨리는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저희 에너지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색깔, 이 회색깔도 있고 흰 색깔도 있고 소재도 뭐 실리콘 모듈, 각종 모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온습도 조건, 동일한 일사량 조건에서 동등 평가합니다. 너네 성능 얼마나 나와? 효율 얼마나 나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효율 25% 나왔다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여기 견학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뒷단입니다. 여기 KPF에 이 하얀 컬러 BIPV 가시면은 이거 좋아하십니다. 이거 효율이 한 12%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내 집, 내 아파트에 깔릴 PV를 보면은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네 PV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어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 PV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2년도 누계를 봤을 때 37톤 정도가 됐고, 제가 이것을 좀 친숙한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1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한 가정이 16개월 동안 아끼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종이컵 14만 6천 개 이런 게 됐습니다. 그 37톤이면 꽤 괜찮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또 PVT는 피부에서 열도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 플러스 열. 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그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좋아라고 봤을 때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열 CO2 배출 개수가 전기보다 4분의 1 가격밖에 안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들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PVT 열 효율 말고 전기 효율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해라고 이렇게 방향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창출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연에서 전력 생산, 소비, 부족한 전력 구매, 잉여 전력 판매한 내용인데요. 자가 소비율 개념이 있습니다. 자가 소비율이 뭐냐면은 내가 만든 전기 중에 내가 쓴 전기입니다. 그리드로 판매하지 않고 내가 만든 걸 내가 쓴다. 그 비율인데요. 봄, 가을에 많이 이 100%가 넘습니다. 봄, 가을에 내가 좀 든든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는 전기 ESS로 저장하자 했는데 아파트에 ESS 설치 못합니다. 주민 수용성 굉장히 낮고요. 비용 비싸지고 그다음에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기 힘든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들어올 때는 주변에 있는 에코델타 시티, 프로슈머와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고 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은 봄, 가을 오프사이트 PPA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는 전기를 지금 아리백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리백은 지금 탄소 크레딧을 빨리 사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 내가 전기가 얼마나 남을까 이거에 대해서 거래를 하자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으면 금융 거래가 발생하고 여기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1분 단위로 여름에 어떻게 발전 소비가 되고 가을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이 X축은 계절입니다. Y축은 시간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담 비율이 작고 파란색일수록 재생 에너지 분담 비율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의 뜻이 가격으로 치환될 수 있겠죠. 지금 많이 남으니까 지금 가격이 좀 싸고 모자랄 때는 가격이 비싸겠네. 이런 데이터 패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요소 기술은 크게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멀티 스텝 상태 예측이고 하나는 시스템 최적 운영 계획입니다. 멀티 스텝 상태 예측에서는 미래 발전량을 예측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합니다. 발전 수요 예측 왜 AI로 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어려운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예측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PV는 발전소에 있는 PV가 아니고 도심형은 칼라 PV이고 재질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집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에이징 이펙트도 있고 단열재 못 쓰냐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람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야지 더 예측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발전과 수요를 예측했으니까 어떻게 운영해야겠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ESS 나 이제 수소로 얼마나 충방전할까 가격이 이 정도인데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를 살까라는 내용이 되고 히트펌프 대수제어는 이제 연별로 기본 요금을 낮추기 위한 대수제어 모범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 멀티 스텝 상태 예측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강화학습을 활용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AI 프렌즈 여기서 같이 하는 데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찍은 게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측에만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측 기술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측 기술 왼쪽이 이 위의 그래프가 1시간 단위의 태양광 발전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죠.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산업부에서 24시간 예측 발전량 예측 제도를 합니다. 여기서 오차율을 8% 이내로 하면은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6% 이내로 예측하면 4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8% 이내 예측하려고 모두가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치 제출은 1차는 10시, 2차는 17시 합니다. 근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현실을 한번 봐보면은 1분 단위 데이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스무스한 게 굉장히 플럭츄에이션 심합니다. 이게 노이즈가 아니고 진짜 리얼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50% 이상 30kW인데 10kW로 순간적인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막 내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호를 주면은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 1분 단위 예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15분 단위 예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KPX 한전 등에서 전력량계 검침 주기가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력 발전기를 출력 이제 증감 감발하는데 이런 거에서의 주기도 15분입니다. 저희 막 기술이 좋다고 10분 단위 예측을 해봤자
기존 이미 우리의 그 지수를 사주는 한전 KPX는 이미 우리 시스템은 15분인데 10분짜리 못 써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얼라인을 맞춰서 15분 단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 48시간 그리고 기존 기술은 48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거였는데 더 멀티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모델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 백본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코더로 들어오는 인풋과 디코더로 들어오는 인풋이 있는데 기존의 언어 모델과 다르게 이제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코더 인풋은 과거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과거 이틀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과거 PV 발전량, 월, 일, 시간, 30도, 45도, 90도 보정 개수는 이제 일사량의 보정 개수고요. 환경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트랜스포머를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언어 모델도 이걸 쓰는 이유가 기존에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으로 그런 문맥을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의 데이터 주기를 보고 컨텍스트 벡터, 이 과거의 컨텍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참조 데이터로 디코더 인풋이 들어옵니다. 디코더 인풋은 미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요. 미래 월, 일, 시간은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내일이 며칠이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0도, 45도, 90도는 이제 계산이 됩니다. 태양의 방위각 이런 것들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예측을 해서 넣으면 또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보 전문에 전지구 CFD를 돌리는 협업기관과 이 예보 데이터를 API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Shifted Right 된 미래 발전량을 이제 196타임 스텝을 한 번에 이제 예측하고 이것들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학습이 되면서 CVRM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결국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리얼 데이터로 1년 6개월치 데이터를 1분 단위를 15분으로 리샘플링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 이후는 계속 출원 과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에너지 생산, 전환, 소비 등의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전력, 난방, 온수, 가스, 수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합니다. 저희 연구단의 본부장님도 이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를 굉장히 하시는데 실제 아파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읍니다. 지역 난방을 써보시는 알겠지만 싱크대 밑에 여기 밸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열량계가 다 있습니다. 그 열량계가 적산 열량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순식값으로 바꿔서 15분마다의 수요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들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차, 2차, 3차 마스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적산 열량을 순시 열량으로 바꾸고 2차 마스킹, 3차 마스킹을 하고 각 세대별로 데이터들이 짜자자작 분석이 돼서 하나의 동별 데이터로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희 개발한 모델을 4월 달에 테스트 셋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1차 모델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날씨가 좋은 날은 그럭저럭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흐린 날이고 구름이 끼는 날에는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더라고요. 오차율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에 일사량을 꼭 아는 게 중요하겠다. 협업을 해서 인풋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수치 예보 모델을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파인 튜닝해서 최근에 모델 성능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3.56%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 이틀의 발전량 예측인데 어느 정도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론 과정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파이토치 가중치 파일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레인 스케일러를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트레인셋에서 활용된 스케일러를 잘 넣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성능을 확보할 수, 글로벌하게 진짜 맞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인코더, 디코더 인풋의 인풋들이 챗바퀴가 들어가듯이 계속 API로 불러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월일 시간은 저희 DB에서 가져오고 PVlib, 다음에 InfluxDB, 미래 데이터는 인덱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기 예보 API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데요. 2023년 10월 8일에 보니까 오늘 예측을 하면은 미래 이틀치가 예측이 되고요. 저희는 오차율을 어제 9시, 어제 3시, 오늘 9시, 오늘 3시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제 3시에
이 오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진짜 산업부에 보고하는 정상금을 받는 그런 오차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가 제출한 오차율이 실제 하루가 지났을 때 어제 제출한 예측치가 실제 하루가 지났을 때 그제서야 오차율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8% 이내면은 3원, 6% 이내면 4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KPI로 꼽고 오차율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사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모든 거의 90% 이상의 내용들이 다 오픈 소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기상청 단기예보 API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럭스 DB라는 시계열 DB 특화된 DB고, 그 다음에 그라파나라는 이제 대시보드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려줄 수 있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PV 라이브러리는 태양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 방위각 모든 것들을 전 지구, 전 태양 모델링을 해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토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존의 텐서플로우보다 지금 저희 모든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끊임없이 동반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머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이걸 하는 이유, 결국에 신재생 간헐성, 소비 유연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파이프라인 구축 사례는 저희는 이제 설비부터 그다음에 추론 서버, 웹 프레임워크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했고요. 3중 마스킹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드렸습니다. 개발 AI 요소 기술은 제어 기술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긴 멀티 스텝, 200타임 스텝의 에너지 생산 수요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